수익률로 치면 네네, 몇 수익률 퍼센트? 치면 뭐 10배? 10배요? 네네네네. 정말 재개발의 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 전문가 최명자입니다. 재개발은 어렵다고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재개발 문의가 지금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재개발의 난이도는 어떤 건가요? 처음에 재개발을 접할 때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사항도 좀 알아셔야 되고 그 부분들이 선뜻 투자로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막상 이 물건을 잘 듣고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재개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재개발 투자, 특히 뭐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네네. 재개발이니까 그쪽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워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강의도 하시고 네. 뭐 실무 교육하시고 재개발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시게 된 그 이유가 뭔가요? 2015년이니까 한 10년 전이겠네요. 10년 전에 저희 사무실 앞쪽에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2015년 기점으로 여러 구에서 계속 재개발 사업을 했고 또 최근에는 완공까지 쭉 지켜보면서 많은 실무를 쌓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들 교육도 하고 있고 고객들도 정말 많이 만나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증의 시간, 재개발로 돈을 좀 버셨나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재개발은 아직까지도 좀 놀라울 정도로 소액으로도 가능하시거든요.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그 수익이 거의 뭐 어마무시할 정도로 충분히 가능했죠. 수익률로 치면 네네, 몇 수익률 퍼센트? 치면 뭐 10배? 10배? 네네네. 그런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시장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네. 어떤 흐름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지 프로세스 자체가 궁금한 분들이 일단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재개발을 입문하시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셔갖고 없어질 집들을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청약 받기 어렵죠. 그렇죠. 네네네. 청약 받기 어렵고 분양권 자체가 또 매입해갖고 또 대파할 때 세금 부분도 매우 크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조합원이 되면 제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 비용에 따라서 또 투자 범위는 달라지실 수 있겠지만 그냥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아주 손쉽게 매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 네. 실제로 있었던 사례,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에 계신 분이 한 분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저한테 와서 자기는 정말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이따가 이제 조금 용어가 특이한 용어가 나오는데 뚜껑이라고 하는 매물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매물이에요. 아주 네. 작아서 내 땅이 없는데 건물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매물 같은 경우는 뭐 평가 금액이 1,00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매물이었는데 그런 거를 사도 그게 결국에는 재개발이 잘 진행되면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뚜껑 매물을 이제 선별할 수 있는 새 맞아요. 아파트로 네네.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 빌라 같은 것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핵심 요소. 요거를 모르면은 재개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네. 재개발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아예 완전 초기 시장도 있고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재개발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기본적인 단계조차 모르고 들어가시면 정말 아주 5년 동안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이거를 정말 재개발 때문에 샀는데 이게 되나 안 되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사업인지 그거를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재개발 투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물건지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일단은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네. 그 동네가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A라는 동네에 가서 이 동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보통은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뭐 추진이 뭐 맞아요. 설립 이런 거. 맞아요. 네. 조합이 설립됐다면 뭐 경축 네. 아니면 조금 시끄럽다면 내 재산을 왜 뺏어가냐 네네네. 뭐 벽보 붙어 있고 네. 그런 걸 보면서 가늠해서 이 동네는 지금 이런 단계가 아닐까라고 네. 추정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들어가세요? 사실은 이게 어느 단계가 꼭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재개발은 그 단계별로 사실은 우리가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하려고 지금 투자 목적으로 하시잖아요. 재개발은. 네네. 초기 시장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요. 아주 늦은 단계인 마지막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2단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2단계가 지금 어떻게 내가 매수를 하고 어떤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대표님의 사례를 하나 좀 알려주시면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 어느 단계에 엑시스를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아주 초기 시장 그러니까 아직 구역도 지정되지 않고 이제 막 아까 현수막처럼 추진위원회 정도만 붙어 있는 단계라면 사실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곳이긴 하지만 거의 그냥 빌라 사듯이 사시는 거거든요. 네, 그럴 네. 때는 세금 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요즘에 취득세 많이 무겁잖아요. 네. 세금 면에서도 매우 가볍기 때문에 그런 초기 단계에 들어가셔서 그게 만약에 돌아가는 단계가 이 동네는 생각보다 추진위원회도 열심히 하고 네. 주민들도 되게 으쌰으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합 설립도 가주는 그 단계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아주 초기에 들어갔다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렇게 매도 시점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우리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를 조금 지나서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인가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인가 단계가 오거든요. 사실은 그때 많이 매도를 하십니다. 네. 여기 초기 단계랑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대략 기간이 한 2, 3년 정도 소요돼요. 보통은. 그랬을 때 사업 시행 인가는 가장 큰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청에서 이제 사업해도 돼 그런 확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사업 시행 인가가 나왔으면은 네. 이제는 그쵸. 내가 되팔 수 있다. 매수자가 좀 늘어날 수 그렇죠. 있는.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전과 후가 당연히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럼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물건을 내가 산다면요? 그렇죠. 사업 시에 인가가 났을 때 취득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네. 물론 아주 길게 보유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인가 이후에 그럼 또 언제 팔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이후에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또 옵니다. 네. 아파트를 평형을 25평을 할 것인지 34평을 할 것인지 그 기간이 오는데 또 요 평형 선택에 따라서 또 프리미엄이 달라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수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계에서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매도할지를 되게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시 인가 전과 후에 사서 다시 팔 때는 분양 신청 전후 아니면 이런 단계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재개발 초보 분들이 또 많이 보시고 있으니까 네네.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네. 또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추가 분담금 네.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추가 분담금은 말 그대로 네. 분담금이니까 네. 당연히 적게 나와야겠죠. 네, 적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속도가 잘 진행되는 구역일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조합원으로서 평당 이 금액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서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아파트 가치가 이 정도인 줄 알고 샀는데 불어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한 게 재개발의 어쩌면 가장 핵심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빌라가 1억이다. 네. 추가 분담금이 2억이다. 뭐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네네. 왜냐하면 1억과 2억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억에 이 빌라를 샀지만 이 빌라가 결국엔 우리가 빌라 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새 아파트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새 아파트가 이 동네에서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죠. 네네. 네, 1억에 사서 3억에 팔고 아니면 1억짜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 아파트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지역에 그 입지에 네. 그곳에 이 헌게 새 것이 됐을 그렇죠. 때 어느 정도 가치가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뭐 중간에 매도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매도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리스크도 굉장히 많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그 아파트 규제가 나오면서 저한테 재개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정말 무식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드려봤던 거고 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샀다 팔아봤자 네.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네네. 뭐 2, 3천만 원 벌자고
그 위험 부담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만약에 3억을 투자했는데 2, 3천은 말이 안 되죠. 네. 수익이. 네네. 그런데 만약에 2, 3천을 투자했는데 2, 3천을 버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수익률이죠. 네, 네. 그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은데 네. 그것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있다면은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고객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 시점도 중요한데 매도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재개발은. 내가 어느 타이밍에 사는 것보다 어느 단계에 내가 어떻게 파는지가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정확하게 뭔가를 아실 수만 있다면 리스크는 재개발은 결국에는 완공까지 가는 단계가 어쨌든 계속 있잖아요. 네. 그 단계별로 리스크가 있어도 내가 이런 거를 조금 예측할 수 있고 네네. 내가 조금 더 그 포인트를 알 수만 있다면 나는 리스크를 피해 나가면서 시점을 잡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거는 좀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중개사님에게 왔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네. 중개사님 지금 재개발 물건 빌라나 뭐 주택이나 뭐나 뚜껑이나 뭐 괜찮은 거 나온 거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지금 돈이 얼만큼 갖고 투자하시는지도 중요합니다. 5천 정도 있어요. 네, 5천 정도. 자, 그러면은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투자하실 수 있으신지. 한 3년에서 5년인데 뭐 보유 기간을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저는 5천만 원이라면 인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개발 투자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뭐죠? 빌라를 사는 건가요? 네네, 빌라를 사고 그게 지금 현재 심지어 그 빌라를 사는데도 5천만 원인데도 사업시 인가 받은 것도 있어요. 받은 것도 있어요? 네, 저 그걸로 맞습니다. 할래요. 네. 어떤 물건인가요? 아까 우리가 사업시 인가 받으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네. 빌라는 아직까지 현재 세입자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가 5천만 원이어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까지 보신다면 네. 사실은 우리가 사업시 인가 나오고 완공까지 가는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 네. 한 3년 정도라면 이제 2주까지 가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재개발은 결국엔 2주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가격이 많이 오르나요? 네, 그때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2주 직전에 적어도 모든 리스크가 많이 해소되는 마지막 단계를 거친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5천만 원을 투자했던 그 빌라가 이제는 정말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조합원으로서 내가 갖고 오는 금액, 새 아파트의 금액보다요. 네. 지금 현재 일반 분양자들이 청약을 통해서 가져가는 아파트 가격은 매우 높습니다. 그 차이가 조합원들의 이익이거든요. 네네네. 이해가 되네요. 네네네. 일단 현재는 시공 단가가 높아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자들은 정말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 단계까지 갔다. 네. 5천만 원 갭 투자를 했다. 네. 언제 팔아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라면은 일단 일반 분양 직전에 또 매도하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명확하게 일반 분양가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조합원들의 평당 단가랑 그리고 일반 분양들의 평당 단가가 그 갭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잖아요. 일반 분양이 예를 들어 6억이다. 네. 네. 그렇다면은 조합원들은 아직까지 인천 사례를 봤을 때 4억 정도 그렇게 분양 그 정도 4억 받으셨거든요. 정도? 네. 그게 우리가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조합원들은 내 땅 내놓고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일반 분양자들보다는 동호수에서 매우 좋은 유리합니다. 네. 그러면 5천으로 투자하고 네. 추가 분담금을 내고 네. 그리고 일반 분양가 비슷하게 시세가 형성되고 네. 그 차액이 수익이다. 그렇죠. 조금 중장기적으로 간다는 네, 맞아요. 그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굉장히 매력 있는데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네. 재개발이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파트 금액대가 매우 높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그 프리미엄이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한 뭐 1억, 2억, 3억 이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 큰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투자 금액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네. 네. 투자 금액이 몇 천으로 갖고 수익을 2억, 3억, 4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추가 분담금이 없으면요?
추가 분담금이 없으면 너무 좋지만 아니 내가 네네. 돈이 없으면요. 아, 내가 낼 돈이 없다. 네. 새 아파트 완공할 때 이게 또 장점인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조합원들은 새 아파트를 4억에 받았다고 쳐볼게요. 네. 그리고 일반 분양자들은 어쨌든 한 6억 정도는 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구도심에다가 재개발하나요? 아니면은 신도시에다가 재개발하나요? 오래된 거를 이제 새 걸로 하는 그렇죠. 거죠. 구도심의 가장 큰 장점은 전세가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원들 가격은 어쨌든 일반 분양자들보단 일반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더 낮거든요. 전세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돈이 좀 부족하셔도 네. 전세로도 충당하실 수 있다. 아, 그리고 또 인천은 네. 어떤 조정구역도 아니잖아요. 네네. 실거주 의무도 없죠. 전세로 충당한다. 네. 계속 오르는 전세로 분담금을 그렇죠. 충당한다. 가능합니다. 조금만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네, 가격으로 돈으로. 그렇죠. 네. 예전에 빌라 1억을 갖고 계셨던 분이 계신 거예요. 재개발에서. 네. 그래서 1억짜리 빌라를 내가 내놓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파트를 4억짜리를 받았겠죠. 네. 그럼 이분의 분담금은 얼마죠? 새 아파트에? 3억이요? 3억이죠. 네. 아파트 잔금까지 3억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아마 25평 정도는 신청하시거든요. 네. 지금 구도심의 25평 전세가가 적어도 무조건 3억은 넘습니다. 그러면 완공 때 내 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아, 잘 모르겠어요. 네. 한 번만 더 설명. 한 번만 더. 네. 더 쉽게. 더 쉽게 내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빌라의 가치가 1억짜리 재개발이었어요. 네. 그죠? 근데 새 아파트는 4억에 조합원들이 준대요. 그 조합원으로서 4억짜리 아파트를 받은 거죠. 그럼 나는 입주할 때 조합원으로서 얼마가 필요하죠? 3억이 필요한데 3억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심의 전세가는 적어도 최소한 25평 아파트의 전세가는 3억이 넘습니다. 전세를 네. 3억으로 올린다? 내가 필요한 아파트 들어갈 때 3억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네네. 그런데 내가 입주할 필요가 없다. 전세로 놓을 수 있다면 전세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아. 근데 일반 분양자들은 적어도 6억엔 받았을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전세가 비율이 3억이라면 일반 분양자들은 거의 계약금만 조금 내고 이걸 갖고 가시잖아요. 추분을 낼 때 네, 전화. 네, 맞습니다. 아, 그 정도의 이거는- 비율로 가능하다는 게 아직까지 재개발 시장입니다. 이거는 정말 꿀인데요, 아주. 네. 네. 근데 그래도 투자자들이 뭔가 실수를 하는 경우는 아,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럼요, 생각이 그럼요, 들고 그럼요.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이거 일단 질렀다. 네. 그러니까 질르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질렀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입지 자체를 잘못 산 경우, 그러니까 새 거가 됐는데도 별로인 자리. 맞아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너무 일찍 들어간 경우 그래서 물리는 거죠. 맞아요, 되팔기가 맞아요. 힘든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재개발 투자자들이 흔히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가 있어요? 일단 너무 묻지마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네, 묻지마. 네, 묻지마 투자는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재개발을 해봤던 중개사님들을 찾아서 그 물건을 선별하시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중개사무소를 다니시면서 이제 물건을 찾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을 때 현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보다 감춰져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아, 네. 중개사들끼리 어떤 거래망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네. 되게 빠르게 그 소화할 수 있는 급매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접하시는 고객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재개발 물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법적인 절차를 모르고 했다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딱지. 물딱지. 네, 그거는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 네. 조합 설립 인가 전후에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물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모르고 들어가시는 거는 정말 최악의 실수가 되겠죠. 우리 지금 험빌라 살려고 산 거 아니니까요. 중개사님을 잘 만나는 게 네. 정말 중요하다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본인이 알아보는 것도 알아보지만 현장, 지역 전문가의 얘기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수, 네. 조심할 거. 또 조심할 거는 세금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입주권도 이젠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취득세도 내가 1% 낼 줄 알았더니 멸실해버리면 거의 4.6%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심지어 무허가를 샀는데 무허가는 그 요건에 꼭 맞춰져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네. 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재개발은 조금 특수한 대상물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같은
같은데 건물인 듯 아닌 듯 그런 거를 나대지로 보게 되면은 취득세 4.6%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성공한 투자 사례를 하나를 가져오셨는데 뭐 제가 제일 기다린 시간입니다. 전 네. 누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듣는 얘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네. 네,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주 오래된 재개발 구역에서 실제 있었고 완공까지 했고 매각한 사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라는 아주 작은 것들도 있거든요. 내 땅을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건물만 있었던 거죠. 땅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갖고 있었던 집의 평가 금액은 되게 적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1,500만 원짜리를 매수를 하시면서 피를 한 2천만 원 정도 얹어갖고 3,500만 원을 투자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매도인의 집값은 1,500만 원이었고 네. 그 사람한테 프리미엄은 좀 줬거든요. 그 네. 2천만 원 정도 주셔서 내 돈 3,500만 원을 들여서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하셨죠. 네네네. 그러다가 계속 기다리셨고 네. 22년도 완공했을 때 실제 이 조합원으로서 그분이 받은 아파트 가격은 2억 5천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2억 5천의 조합원 분양가를 받으셨고 추후에 완공 때 그 아파트의 가치는 한 5억대였고 최근에 한 6억 정도에 매각할 수 있었거든요. 아, 네네. 자, 그러면 2억 5천에 받아서 6억에 매각했죠. 그러면 그거 차익만 해도 일단 3억 5천인데 그렇죠.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투입한 돈은 처음에 살 때 3,500만 원 갖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주 작은 돈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재개발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특별한 사례인가요? 아니면은 이런 투자가 아니죠. 특별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또 이제 우리 부평구에서 분양한 곳이 있는데 여전히 거기도 조합원 분양가는 겨우 4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분양을 했는데 거의 9억 가까이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재개발을 투자하신 분들은 조합원 분양가 4억과 일반 분양가의 9억 차이가 얼마죠? 지금 5억 정도 5억이죠.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은 평가 금액이 높지가 않아요.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익 자체는 퍼센트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거라는 거죠. 인천에 기회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딱지가 나올 수 있는 거를 네. 잘 선별할 수 있고 그런 물건을 만날 수 있다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몇 년 묵혀놓으면은 이게 아파트 뭐 상황에 따라 뭐 입주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맞아요. 기회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피해야 할 재개발 투자 유형 세 네. 가지 정도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네, 어떤 건가요? 일단은 재개발은 어차피 헌 빌라가 무너져서 새 아파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사업이 안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모르고 들어갔다가 계속 몇 년째 묵혀 있으면 안 되죠. 물린 거죠? 네. 그럼 그 왜 물리냐는 거죠. 왜 안 되느냐는 거죠. 그 동네의 특성과 그런 것들을 모르시면 사실은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동네를 아까 한 바퀴 휙 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갔더니 현수막도 너무 많이 붙어 있고 네. 그리고 너무 큰 상가, 너무 그리고 큰 건물들이 많다면 조금 그 지역은 유심히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좀 반대를 재개발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노후도가. 그쵸. 네. 맞아요. 네. 왜냐면 그리고 또 살만한 동네인데 부시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면도 되게 중요하고 그럴 때는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빠져나온다는 거는 네. 내 거를 또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판단이라면 내 거를 가져갈 사람들이 매수자가 되게 적겠. 네, 잘 팔리지도 않고 네. 그냥 물려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어렵게 대표님 모셨는데 네. 방송으로는 사실 지금 맛배기만 전해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건도 스터디를 하고 어떤 지역, 어떤 구역이 재개발로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오프라인 재개발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뭘 알려주실 거예요? 일단 재개발은 진행 단계를 모르면 아예 하실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모든 중개사들이 재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중개사무소에 가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본적인 단계를 다 익혔다 하더라도 네. 실제 내가 사지 않으면 수익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물건을 잘 사셔야겠죠. 제가 지금 많은 중개사들을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네. 거기에 재개발 관련된 중개사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이번 교육 통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정말 좋은 물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교육 플러스죠. 네. 교육과 그것까지 가실 수 있다면. 물건까지. 네. 네, 중개업도 실제 네. 하고 계시고 중개사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네. 계시고 3,000명이 있다고요? 중개사 네. 커뮤니티에? 일단 카페에는 네. 거의 5천 명 정도 계시고요. 네. 지금 저희가 톡방을 운영 중인데 톡방 네. 한 3군데에서 한 1,000명 이상의 중개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가치 있는 매물을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수집을 하실 수 있고 네. 그런 거를 또 교육생들에게 또 추천도 해주실 네, 수 있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금방 마감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네. 날짜는 12월 14일 일요일 2시고요. 빠르게 신청해 주십시오.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 달아놨으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배우고 몇 천만 원 소액 투자하고 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그 기회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거 오늘 맛백인데도 여러분 좀 설레이지 않으세요? 지금 시청자분들 네. 굉장히 설레셔도 됩니다. 12월 네. 14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되는 대로 바로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강생들에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그거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제가 중개업을 지금 17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개발을 하면서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체계적인 교육보다도 정말 실무 위주로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정말 고객이다 아니면 중개사 정말 이걸 꼭 알아야지만 하는 것들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나와 있는 물건보다 더 싼 물건들을 알려드릴 거고 이런 물건은 접근하셔도 되고 이런 물건은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 모든 실무를 녹여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정말 신청하셔도 후회 없는 그런 교육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신청 링크 고정 댓글에 있고요. 신청 마감되면은 이제 댓글에 링크 막아 놓을 거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링크 네. 달려 있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최명자였습니다. 네.